서울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덕분에 환자들은 사회적 지위나 빈부, 연령,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남도의 공공의료 불균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권양근 보건복지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예, 국장님 코로나 대응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남 코로나19 확진자와 치료기간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오늘 24일 0시 기준으로 했고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4,487명으로 입원 환자는 796명입니다. 그 병상은 1,303병상 중에서 병상 가동률은 약 55.6%입니다. 퇴원은 13,691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기관은 총 13개가 있습니다. 마산 의료원과 진주 경상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은 9개, 그 다음에 양산 에덴밸리 등 생활치료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거주지가 김해에 사는 사람이 확진자가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은 지금 어느 의료기관에 이렇게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나요?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고서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그 김해에 주소를 둔 분은 총 2,887명입니다. 우리 도내 9개 의료기관과 그 4개 생활치료소 그리고 타 시도 의료기관을 분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치료받는 의료기관 중 최대 인원수로 말씀드리면 마산 의료원이 842명으로 29.2%, 그 다음에 양산병원이 408명으로 14.1%, 국립마산병원이 251명으로 8.7% 순이고, 또 생활치료센터 치료는 양산생활치료센터가 527명, 18.3%, 그 다음에 사천생활치료센터가 276명으로 9.6%, 창원대 생활치료센터가 105명으로 3.6%, 그리고 창원 한마음병원 생활치료센터가 104명 순입니다. 김해시 대부분 확진자는 창원과 양산 지역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창원이나 양산 지역에서 치료를 받는 이유는 김해에 공공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김해 인구가 55만 명이 사는 동네에 지금 2,887명이 지금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예. 지금 인근에 있는 이런 창원이나 양산 쪽으로 이렇게 지금 입원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내 공공병원은 모두 몇 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도내 공공병원은 총 22개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은 국립마산병원 등 12개소가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마산의원 등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그 군림 남해 노인 전문병원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창원, 양산 등 중동부 지역 쪽에 위치하고 있고, 창원이 7개소, 양산이 4개소, 진주 2개소, 통영 2개소, 거창 2개소, 그리고 사천, 김해, 의령, 창녕, 남해 각 1개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뭐가 있죠? 김해는 도립 김해 노인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병상수는 199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55만 명 김해에 도립병원이죠. 도립 노인병원이죠. 예.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보면은 앞서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께서도 우리 김해 동부 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재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물론 마산의료원이라든지 우리 진주에 있는 진주의료원, 지금 다시 또 진주의료원은 새로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 언제까지 이거 신축을 합니까? 진주 의료원 신축은 지금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 예, 예. 예, 그래서 봤을 때 당초에 지금 진주 의료원이 있다가 2015년도에 지금 폐쇄가 되고 예. 서부청사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또 국가적인 재난이 닥침으로 해서 의료 공백도 생기다 보니까 또 서부청사 쪽에 서부 지역의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또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제기가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공공의료원을 신축하게 되는데 실제로 서부청사도 한번 가보면은 서부청사도 서부청사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병원 건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고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도 이전을 이 도시로 하니 저 도시로 하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대책을 수립할 때 좀 중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좀 갔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물론 서부 지역이 낙후가 되고 지금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노인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의료 시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55만인이 사는 김해 같은 경우도 평균 연령은 지금 42세 아주 젊은 도시입니다만은 향후에 20년, 30년 지났을 때 당연히 또 노령화가 되고 있고 55만 인구 중에 뭐 10만 이상 15만이 아마 노령 인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공의료에 대한 이 부분들은 동부 서부를 떠나서 사람이 많은 곳에 항상 이게 복지라든지 서비스, 행정 서비스가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본 의원의 늘 이상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서부 진주 의료원을 지금 2027년에 지금 완공을 한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을 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해 지역에도 공공의료원을 이렇게 신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해시에서 지금 의향은 뭐냐면 요 앞에 인제대학교에서 그 용역 결과를 보면 김해시에는 공공병원이 없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중앙에 김해시하고 우리 도에서 중앙을 방문했습니다. 하니까 그 현재로는 그 서부권에 실시하는 의료병원하고 그다음에 통영하고 그 창의하는 적십자 병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현재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터랩으로 김해하고 저희 도에서 그게 뭐 한 번 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건의를 해서 한번 성취도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우리 창원병원처럼 저런 근로복지병원과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병원을 동시에 계속 추진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사람이 많은 곳에 항상 의료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 없는 곳에도 당연히 의료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만은 김해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우리 김해 의원들 뭐 몇 분 계시지만은 김해는 항상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소외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단기간 안에 팽창된 도시이기 때문에 저기 도시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거기 보면 행정적인 그런 서비스들이 더 많이 지원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아픈 사람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의료 시스템이 도입되어져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창원이나 진주나 양산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도 없어요. 겨우 이제 경희의료원인가 거기서 지금 뭐 엊그저께 11월 11일 날 착공식은 했습니다만은 그 사설병원이고 사설 의료와 공적인 의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우리 김해에도 인구만큼 공적인 의료 시설이 좀 투입이 돼서 우리 그 건강을 좀 더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그 도정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병원 체계를 보면 동부권, 서부권하고 중부권으로 지금 병원 체계가 있습니다. 그 이제 3개 대학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해는 5개 건역 중에서 김해권으로 분류되는데 김해권에는 동구에 있는 양산병원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그 김해권에 있는 병원은 이제 공공병원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열악한 형태는 아니고 민간 병원이 그 정도 받쳐주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팬데믹이 왔을 경우에 이제 전담병원을 한번 설치하는데 공공병원이 더 유리하기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민간병원에서도 전담병원을 지정하지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면 그 공공병원도 유치가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김해 인제대학에서만 하는 용역 결과와 마찬가지로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도와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번 풀어나가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응할 능력을 키우며 강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김해에 공공의료기관이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행안부가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도내 시군 11곳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구를 증가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와 같은 지원도 마냥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와서 한번 도정 질문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인구 소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도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무원 숫자는 계속 이렇게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인구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경상남도에 지금 인구와 출산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 2020년 기준으로 우리 도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334만 명이고요. 합계 출산율은 0.95명입니다. 인구수가 2017년 345만 5천 명을 고점으로 찍은 이후에 지금 계속 김해 양산 말고 내리막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는 경남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지난해 수립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1년간의 성과를 평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남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의 우리도 인구정책 기본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비전이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해서 6개 전략 160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6개 전략에는 우리 돌봄, 청년, 여성, 인재 육성과 정착 지원, 고령화 대비, 인구 변화 대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도정 전반에 인구정책 사업을 담고 있고 예산은 약 1조 4천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좀 새롭게 정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는 자연인구의 증감 중심이었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청년인구 유출 등 우리 사회적 이동 부분까지 가미하는 그 추진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조례를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바꾸었고요. 우리 민관 거버넌스인 위원회도 기존의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정책위원회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또 도에서도 도정 전반에 인구정책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함께 이제 고민하고 있고 또 문제의 핵심은 인구 유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 실국이 함께 참여해서 청년이 함께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청년 인재 유출 막고 지역 인재 양성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역 인재 혁신 플랫폼 사업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거북이지 공급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정책 외에도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을 구축을 하고 어르신 일자리 확충,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초강력 협력 사업 등을 통해서 인구 유입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변화는 결혼, 출산 등 개인 가치관에서부터 일자리, 교육 등 사회 전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계속 점검 피드백하면서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수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 부서가 이 사업을 각각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조정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우리 각 실국의 업무를 종합 체계화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초두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인구 감소 지역이 우리 지역에 11곳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중앙정부의 인구 대응 기금이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계기로 해서 저희 인구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게 뭐 성과가 금방 나진 않겠죠. 성과가 금방 나지는 않겠지만 그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정책과 사업을 좀 더 점검하고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서 이 지금 현재 도청에 지금 공무원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6,878명이 있는데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2,324명, 소방직 공무원이 4,175명이고, 요 소방직 공무원이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5년간의 공무원 수가 꽤 늘었는데, 참, 이게 뭐 인구는 자꾸 줄고 있고 공무원 수는 자꾸 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공무원 숫자가 매년 해마다 계속 늘고 있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2018년도인가 그때 질문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군 간의 그 인구 공무원이 키워야 될 인구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향후에 지금 보면은 김해나 양산 지역은 인구가 자꾸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다른 군 지역에 보면 인구가 좀 소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무원들 1인당 케어해야 될 주민 수가 보면은 군 지역에는 보면 한 40명, 50명, 60명 정도 되는 지역도 있거니와 시 지역에는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2018년도 기억으로는 김해시의 공무원 1인당 321명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완화돼 가지고 200한 몇십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를 증가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서 1조 원 이상 된 투입을 해서 계속 정책을 만들고 그런 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이제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가 공무원 수를 이제 결정하는데 인구가 이제 주요한 요인이고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인구만이 유일한 또 지표는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우리 기준 임금비 제도라 해서 우리 공무원 인력 수를 판정하는 기준에도 인구, 면적, 우리 사업체 수, 그리고 65세 인구수, 이제 복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죠. 한 10종 이상의 행정 수요 지표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기준임금비상 지표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을 판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5년간 17만 명 공무원 확충 계획이 발표가 됐고 거기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소방, 경찰 등 현장 인력 중심인데 그 여파로 그 영향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 공무원 인력도 늘어난 측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군 단위 같은 데 보면 이제 복지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또 행정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이제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도정 질문 때 말씀하셨던 내용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우리 경남도는 한 482명 정도 되고요. 네. 시군 전체는 16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 단위 평균은 한 64명 정도 되는데 의령이 41명이고 고성이 68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적을수록 이제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원 수가 적은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또 시 평균은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 190명 되는데 우리 김해가 266명이고 장원이 이제 256명이다. 이것을 보면 큰 도시일수록 인구 대비 공무원 수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군 단위로 갈수록 공무원 수가 많은데 왜 이럴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니까 물론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새로운 복지 수요도 있지만 군 단위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 국민들, 도민들에게 공급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 인프라는 다 갖춰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큰 도시의 경우에는 또 규모의 경제가 또 발휘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인구가 적은데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들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장님,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물론 군 지역에도 당연히 조직이 있어야죠. 뭐 어떤 과든지 실든지 다 형식적인 외형적인 부분을 갖춰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할 것 없이 식생활에 필요한 뭐 가재도구가 다 갖춰져야 되듯이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 많은 곳에 행정이 지원돼야 되고 서비스 복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게 인구로만 가지고 지표를 정할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땅이 넓으면 그만큼 또 생활 요소시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몇만 자리를 만들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제 보면은 공공형 일자리를 하면서 공무원 숫자를 증가시켜 가지고 이렇게 대안으로 삼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 도정 질문을 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일자리 정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자리도 보면은 양질의 일자리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고 그런 자리를 좀 확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드릴 뿐더러 또 하나는 우리가 향후에 30년, 20년 뒤에 지금 인구 소멸에 대해서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벌써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책을 잘못 폈죠. 하나나 잘 키우자 그러고 그때 시절이 있었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물었다 하면서 산하제 했던 그 정책이 불과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게 30년도 못 낸다보고 이렇게 인구 정책에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 인구 소멸로 가는 시기에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왔을 때도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는데 지금 의회를 지금 3년 이상 지나온 과정에서도 보니까 또 계속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구 소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짚어갈 때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임명되고 나면 30년 동안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30년 뒤를 생각하고 우리가 산하 제한 하던 그 시절 생각하듯이 뭔가 공무원들도 몸집을 좀 줄여서 실제로 맞는 인구 소멸되는 지역에는 소멸되는 지역에 맞게끔 그런 노령 인구에 대한 공무원들 전진 배치시키는 게 맞고 김해나 양산이나 젊은 도시에는 젊은 그룹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조직들이 전문 배치돼 가지고 청년 문제라든지 이런 실업 문제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들이 구성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지사님도 안 계시고 뭐 행정부 지사님도 안 계셔서 말씀을 기소실장님한테 드렸는데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는 그런 공무원 조직을 좀 개편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예. 예.